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스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그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저께 다르고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서 또 흥미로운 거는 지수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다 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 왔는데 지수는 얼추 다 온 것 같긴 한데 종목으로 가서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엄청 바다는 잔잔한데 그 안에서는 뭐라 그러죠? 오리가 엄청 오랜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바쁘게 움직이도 있어요. 오늘에는 시장의 특징주가 많습니다. 딱 세 가지가 일단 눈에 띄죠. 가장 큰 거는 역시 LG그룹의 화려한 변신, L전자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완전히 또 뒤통수 맞았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어저께 또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줬지만 또 몇 가지 두세 가지 정도 회사 측에서 방침을 발표하면서요. 오늘 또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같이 올라가는 거. 이 정도가 아마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냐. 물론 그 안에서의 뭐 재료주나 이런 것도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큰 묶음은 그 세 개로 다 답이 나온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일단 2시간 지난 상황 이승원 교수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일단은 거래소에서 그 외국인 매수세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도 이제 매수세가 한 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도 한 300억 지금 연속적으로 한 10월 6일 이후 지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보게 되면 비차익 거래에 대한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비차익 네. 쪽에서의 매수가 10월 6일부터 들어왔고 지금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와 함께 더불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뭐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LG전자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LG전자도 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배당과 관련된 쪽에서의 흐름들이 시세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다 왔다고 하는데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종목들은 큰 움직임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겠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수급 상황에서는 매도만 없어도 종목별 움직임에 대한 쪽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LG전자 포스코가 움직이다 보니 대형주 쪽으로 섹터가 움직이다 보니 이 중소형 그 코스닥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 형태에 대한 흐름 그리고 환율 쪽에서도 지금 워낙 강세에 의해서 지금 뭐 1130원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씩 몇 가지 좀 확인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포스코는 어저께 실적이 났죠. 실적이 났는데 일단은 한마디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났어요. 9.9%가 이제 컨센서스 매출가 이익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적자는 단기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6천억 흑자가 나고요. 아래로 보면 이제 순손실은 단기 순손실 또 6천억 적자가 났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뭐 1분 안에 다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이거죠. 좋게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게 보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겁니다. 별도 영업이익률이요.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섰는데요. 이거 뭐 13분기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조금 좋아졌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하겠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배당이라는 거가 이익이 나야 배당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내년에 이제 정관을 바꿔야 된답니다. 그건 정관상이래요. 그러니까 주중에서 정관 바꾸어서 통과되는 걸 전제해서 내년 1분기부터 분기 배당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워낙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 지금 보면 그 4% 시가 배당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손실은 이제 3천억 정도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신일본 제철이에요. 뭐 신일철 죽음인지 뭔지인데 하여튼 신일본 제철인데 예전에 우리 신일본 제철은 일본의 포스코 같은 회사입니다. 고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난번에 합의한 게 있어요. 로열티하고 특허권을 뭐 했다 재판하다가 합의해버렸어요. 3천억 원샷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센트로 또 주기로 한 거는 이제 그 비밀 합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확인해 준 적은 없어요. 여하튼 3천억이 한 번에 날라갔기 때문에 전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기가 막힌 건데 이제 임직원들 289명 되는데요. 임원들이요, 임원들한테는 월급으로 이번 달부터 10%를 안 줘요. 그래, 그 뭐 하는지 아세요? 직원까지입니까? 임원까지입니까? 임원이죠. 289명. 10%를 안 줘. 뭘 하는지 아세요? 철 주고서 팔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주식을 사요. 7개인가 8개 그 계열사 중에 하나를 찍어갖고 주식을 사. 매번 사는 거야. 월급 날마다. 언제까지 사? 올라갈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자진결의 하는 거지. 자진결의. 그런 거 하는 데들 있어요. 가끔 보면.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호재가 호재라고 볼 수 그런 재료가 있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거죠. 거기다 이제 환율이 지금 요즘 또 내려가잖아요. 원화 강세 수혜거든요. 좀 이쪽은 나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유가 안 팔려서 직원 월급의 40%까지를 우유로 지급했다고 그러던데 유제품으로. 진짜? 진짜로 뉴스에 나왔어요. 완전 근데 정말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왜냐하면 그 뉴스에 나와서 뭐 그것도 자진결인가? 현금 대신 모르겠어요. 자진결인지 모르겠는데 7월 월급의 10%에서 40% 해당하는 금액을 우유와 치즈로서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원이 10%, 팀장은 20%, 부장은 30%, 임원은 40%로 지금 보게 되면 유제품으로 7개월에서 9월 달까지 3개월치에 걸쳐서 우유하고 치즈로 받았다고. 대우그룹 다녔던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에어컨으로 받으셨나요? 에어컨 안 받았는데. 예전에 냉장고? 제 동기 중에 하나가 대우전자 입사했거든요. 그 친구는 뭐 집에 갖고 가지도 않아요. 카드 게 많아갖고. 너 하나 그 카드 하나 가져갈래? 차 갖고 와서 갖고 가라. 내 선풍기 이런 되는데. 뭐 그건 쌍팔년도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호재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좀 안 좋은 쪽은 이거죠. 철강 가격이요. 중국 철강 가격이요. 7, 8월까지 떨어진 게 올라간 게 맞아요. 그걸 또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가 현대자동차의 협상이잖아요. 철강 현대 자동차 강판. 그것이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나면 마이너스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일단 거기까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 뭐 L전자 이런 것들 얘기는 SK하이닉스 얘기는 잠시 후에 2분과 함께 여러 가지 준비된 얘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과 어느 순간부터 네. 힘이 펴졌어. 아픈 네. 것도 있고 네. 바로 이 피 하나 때문에 네. 완전히 부뚝 서는 사람인데요. 누군지요? 오늘 네. 나오신 분. 자, 전기차 탐방에 이어서 네. 어제는 나스미디어 탐방을 갔었답니다. 나스미디어. 네, 나스미디어. 근데 탐방간 갔다 오면 주가가 오르네. 아. 요즘에 촉이 상당히 네. 좋은 김성훈 과장 모시겠습니다. 네, 김성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촉성훈.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얘기하면 혼나. 네네. 약 올릴 수도 없어. 네. 자꾸 말만을 꺼내면 형님 PN이 안 보셨어요 하니까 네. 내가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일단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고요. 전체적인 시장 판단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가죠. 네. 일단 최근에 시장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약 2주 동안 여러분들 상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급등한 종목들 보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화면 하나 좀 잡아주세요. 이게 제가 급하게 지금 자료 원래 따로 준비했는데 제가 그 잘못 보내가지고서 이거 좀 옆에서 확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옆에 확대 좀 설정을 할까요? 하면. 네. 네. 센스 있는 남자. 네. 보시면요. 네. 자, 올해 1월부터 네. 11월까지, 현재 10월이죠. 1월부터 보시게 되면은 올해 1월부터 화장품이 1월부터 갔었고요. 물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갔었죠. 그리고 3월부터 제약바이오가 한미약품의 라이센스 아웃을 시작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네. 5월과 6월 달에 반도체 디램이 돌아선다는 얘기가 들으면서 원익 IP 같은 종목들이 단기에 조금 올라갔던 부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3월부터 계속 갔었고, K푸드는 올해 초부터 갔었고, 건자재, 컨텐츠, 그리고 7월부터 8월 보시게 되면은 화장품, 제약바이오가 딱 꺾이면서 중국 소비까지 꺾이면서 코스닥이 안 될 텐데 근데. 네, 그때부터 건자재가 좀 치고 나갔었죠. 그리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저희도 그래서 뭐 YG엔터나 SM 그리고 건자재, 대림비에너코나 NX한샘, K푸드 같은 경우 롯데 푸드나 오뚜기 같은 종목도 계속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3월 인터넷 관련주들이 갔었고, 그러면서 8, 9월 달에 삼성페이가 출시가 되면서 삼성페이지가 올라가고 9월 달부터는 소위 얘기해서 아까 말씀 잡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잡주. 네. 야, 뭐라고 써있나 맞네. 근데 잡주였어 잡주. 지금 보시게 되면요. 8월과 9월 달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는 게 3월 인터넷도 그렇고 삼성페이도 뭐 인터넷 핀텍 관련 종목들도 많이 뻗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뻗어가지 기간으로 놓고 보면 많이 뻗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단기간에 수익률이 갑자기 확 나왔어요. 네. 즉 기존에는 좀 길게 뽑아냈다라면 지금은 단기간에 수익률을 확 뽑아냈다고 확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잡주들이 지난주까지 이번 주 초반까지도 그랬었죠.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 이유는요. 시장이 변곡점에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들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주춤거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올라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철강 기계건설까지 갔고 오늘은 어떤 종목이죠? LG전자까지. 네. 잡주인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근데 여기서 급 질문. 네. 이거를 훈이 과장이 직접 만들었어요? 네. 대박이네. 박수 한번 쳐주자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네. 위에서 이렇게 봐야지 제가 흐름을 갖다가 한번 크게 파악을 할 수 있고 네. 지금 내가 건드리는 종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뭐 계속 강조드렸던 2차 전지나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타이밍의 문제는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오늘 뭐 LG전자까지 올라갔으니까 조선철강, 기계건설, LG전자 다 간 거죠 이제. 네. 하다못해 LG 이노텍도 같이 따라오고 삼성전기도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금 올라가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저는 키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여전히 키 맞추기다. 예, 물론 LG전자는요 모멘텀이 있어요. LG전자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상은 빠르게 그러니까 7, 8, 9월달, 8, 9, 10월 때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다. 최근에 잡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오니까 왜 지수는 올라오는데 수익률은 안 올라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 좀만 기다리시면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조금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존 종목들 다 컷해가지고서 최근에 좀 빠르게 움직인 종목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전기차든지. 거기에 따라 붙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올라온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실적 베이스나 뭐 테마주가 아닌 이상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종목에서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시장이 지금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고 이제 펀더멘탈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올라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시장은 좀 변하고 있고요. 다만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직접 만들었어요, 다? 네. 머릿속에서 뭐 베낀 게 아니고? 아니, 베낀 게 아니라 네. 다들 알잖아요. 화장품의 대장주 보고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아니, 그 종목들이 알긴 네. 알지만 저걸 딱 정리하는 거는 네. 한눈에 보는 2014년, 2015년 주식시장인데요? 제가 방송을 4년 했잖아요. 네. 이런 자료는 또 금방 만들더라고요. 생각이 나면은. 아니, 은근히 자랑질인데. 네네. 그동안 아침 방송 제가 한경에서 하면서 파포를 만든 것만 수천 장입니다, 지금. 그럼 난 7년 한 나는 저런 거 못 만드니 나는 뭐라고 욕을 하는 거니, 이거? 형님은 그냥 저것만 하나씩 보여주시잖아요. 뭐요? 링크만 보내주시잖아요. 링크? 예. 우리 또 작가다 해주지. 그렇지만요. 예. 아, 근데 저거는 정말 독창적인 네네. 건데요. 저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저걸 똑같이 2016년 대의 예측만 하면 저거 수억 원짜리네. 네. 저걸만 만들어주면. 그렇죠. 예측으로.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2016년을 예측해달라고. 아, 예측이요? 저거는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똑같지 뭐. 아니, 네. 근데 지나간 일이니. 예측도 어렵겠네요. 어렵지? 네, 예측 어렵지. 그거 하면은 네. 그러면 안 돼요. 종목군은 네. 바로 몇 가지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그래도 꽃은 올라가는 건 LG전자거든요. 네. LG전자. LG전자를 가지고서요. 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네. 삼성증권의 이남용 투자전략팀장이 계시고 음. 그리고 또 하나 고태봉 아시죠? 유명하시잖아요. 고태봉. 태봉이 형 알지? 네. 네. 그분 자동차 애널리스트 그분이 페이스북에서 이제 댓글을 통해서 네. LG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하신 게 있었어요. 네. 그게 한 2주가 됐는데. 둘이서? 예. 그 뭐 토론에서 뭐 격렬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한 분은 LG전자가 전기차를 만들면은 이거는 돌아선다. LG전자에 새롭게 사활을 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셨고 또 한 분은 아니다. 보시기로 가야 된다. 뭐? 보시로. 전기차의 보시기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전기차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차라는 거는 어차피 이미지 싸움도 있잖아요. 네. 마케팅적인 측면도 강한데 LG의 이미지는 어차피 2등에 대한 이미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드러나지는 않지만 강한 보시처럼. 네. 보시 사람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전기차의 보시로 가는 게 낫다. 음. 뭐 배터리, 모듈, 인버터 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는 시나리오를 붙여가서 네. 그리고 못 갔던 부분도 있고 밸류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것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못 가는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아니라 LG전자 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매도가 나오는 네. 전기차 오늘은 저번에는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시장을 한번 망쳤더니만 오늘은 LG전자 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을 조금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그러면 이겨서 오늘 LG전자 관련된 뉴스 한번 사실 잠깐 네네. 챙겨보고 가죠. 한 두 가지가 좀 LG전자 있었는데. 뉴스를 보게 되면 네. 첫 번째는 그 전기차 핵심 부품 공급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 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개에 달하는 전기차 핵심 부품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 그 전기차죠. 쉐보레 볼트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부품 11가지에 대한 쪽을 공급한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요 파트너에 네. 대한 쪽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터 설계 배터리 제어 기술, 자동차 시스템 검증 능력을 기반으로 배터리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분야 등 강점을 가진 LG전자와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볼트가 그동안에 뭐 80km를 가네, 75km를 가네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3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그런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있던 볼트보다는 훨씬 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참고로 1세대는 완전히 망했고요. 망했죠, 완전히. 그래갖고 그걸 노리고 만들었던 게 LG화학의 배터리 공장인데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이제 2세대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나온다는 네네. 거거든요. 거기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그 LG가 뭐 보시냐 자동차냐인지 모르겠는데 LG가 하는 행보는 지금 보시에 대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부품사에 대한 행보인데 그 구글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 운영 체제 관련돼서 전방위 협력 나서. 근데 이제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되려면 이 사물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요. 통신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 작년 6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특허 공유했죠. 그다음에 이제 무인 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구글 무인차에 LG전자 배터리가 납품이 되고요. 뭐 원래
파이어 TV 넥서스 5X 이번에 나온 거. 네. 이거 지금 보게 되면 구글폰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구글의 대표적인 파트너로 LG전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자동차 관련된 보겠는데요. 팀쿡 있지 않습니까? 팀쿡이요. 네. 쿡 형님. 네네. 쿡 형님이 어디 보면 항상 할 때마다 이슈가 되잖아요. 네. 뭐 최고의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팀쿡 뭐 여전히 몰고 다니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한 다음에 엘리자베스 홈즈의 지금 사기 사건, 네. 사기냐 아니냐 그 말들이 네네. 많은데 팀쿡이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뭐 인터뷰하고 그랬는데요. 뭐 당연히 뭐 애플의 신제품 얘기하고 또 애플 뮤직 얘기하고 애플 뮤직 어떤 사람 돈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1,500만 명이 지금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반은 돈 내고 있고 한 명당 10불씩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7,500만 달러 번다는 거 1년에 그 수입이. 하여튼 그런 얘기도 많이 나는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시면요. 제 화면요. 오늘 타블인 겁니다. 애플 CEO인 팀 쿡이 매시브 체인지라는 거 완전 게임 체인지를 더 이상이거든요. 완전히 바뀐다. 뭐가 바뀐다? 오토 인더스트리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뀐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용은 제가 다 읽었으니까 제가 그냥 불러드리면 이런 거죠.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그냥 딱 찍어드릴게요. 이거는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실만해요. 아니면 이거 한번 우리나라에도 번역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요. 근데 이거 뭐 정리차가 아니니까요.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제 링크 걸었거든요. 좀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제 그 구글 카랑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커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그 자동차 비즈니스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계속 말씀드린 자율운행차 있죠. 자율운행차 시대로 바뀌고 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심한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언젠가는 멀지 않은 시기에 자동차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다는 얘기죠. 자동차 운전이.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오늘 그 팀쿡 얘기의 세 번째가 내연기관에서 정확히 표현하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게 세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팀쿡이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고요. 궁금하실지 몰라서 애플 자동차 2019년 출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또 질문했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였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가 일단 오늘 자동차 관련된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내용 좋지 않아요? 네, 네. 지금 제 화면 하나 좀 잡아주세요. 네. 제가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또 탐방가? 코엑스를 가요. 코엑스? 네, 이거 좀 보시면 뭐 먹으러 가? 아니요, 코엑스에서 오늘 어제부터 목요일까지 네. 글로벌 탑 2차 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를 합니다. 이거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국내 유일이고 아시아 3대 2차 전지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고요. 참가 업체 보면 다 와요. SDI, LG케미칼, SK이노베이션 등등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 건 다 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가봐서 여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대형사뿐만 아니라 그 지금 상장되어 있는 뭐 상하프론테크, 상시 EDP, P&E 솔루션, 뭐 뉴 등등 다 오거든요. 다 네네. 부스 만드니까 가서 한번 싹 돌아보면은 만져보고 대충 선물도 받고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 가장 혜택이 어디가 될지를 갖다가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온 결과는 다음 주에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말이 나온 김에 자동차 얘기 하나만 잠깐 더 하고 나서 간단히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오늘 주가는 반영 안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또 오늘 좋은 일이 많아요. 그 컨슈머 리포트 있죠. 아니 오늘 이제 미국 주식 보신 분들은 특징적으로 테슬라를 봤을 거예요. 네. 테슬라는 8%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슈머 리포트에서 나는 신뢰성 항목에서 뭐 추천하는 신뢰성 항목에서 이번에 그 안 좋은 점수 받았어요. 네. 근데 보면 한 두 달 전인가 106점인가 받았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퍼포먼스고 엄청 잘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릴라이빌리티 오늘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차저 있죠, 차저. 충전기 쪽에 뭐 부품 문제 그리고 문 쩔구닥거리고 이런 거 그런 게다 빠졌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 방송했던 것 같은데요. 네. 1위는 이번에도 똑같아요. 테슬라. 아니죠. 1위는 렉서스. 렉서스. 1위는 렉서스고요. 2위는 이제 도요다고요. 3위는 뭐 아우디 뭐 이런 게 들어가고 쭉쭉쭉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기아 자동차 10위를 했습니다. 10위. 그리고 14위를 현대차가 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요. 기아차가 6위까지 올라가고요.
현대차 9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타 두 개가 탑 10에 들어간 거 처음이겠고요. 그 6위 위에 혼다가 없어요. 혼다로 완전 제껴지고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기아차가. 그리고 기아차 특히 센트라라고 K5 모델인데요. K5로 제가 여기 있는데 센트라가 그것도 엄청 좋게 평가받았네요, 오늘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은요, 뭐 팀쿡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이미 트렌드가 잡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만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네. 전기차가 보급이 되려면은 두 가지 관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싼 배터리 그리고 효율의 문제, 두 번째가 충전 인프라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효율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라지게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배터리에 대한 문제와 가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프라에 관련한 문제거든요. 이건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돼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서 지금 현대기아차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이쪽 쪽에서 빨리빨리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현대기아차 쪽에서도 이제 준준형 쪽에서 PHEV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프리스급이요. 그럼 인프라 깔아야죠. 그러면은 건축법상 지금 뭐 아직은 없잖아요. 그런 게 뭐 주차 대수 100대당 뭐 충전기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어떤 법제화만 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이나 기업들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해야 된다. 언젠가 터질 일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시기의 문제지 인프라와 관련된 법안이나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추적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제가 딱 한 점만 오말 때 얘기했지만 제가 하여튼 작년에도 하반기, 재작년에도 하반기 관심주로 삼성 SD에 얘기했잖아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 그래갖고 엊그저께인가 이제 됐거니 했더니 아직도 그 가격보다 안 갔대? 작년에 11월 때 얘기했던 가격이 내가 14만 원쯤 돼. 네네. 응? 하반기 주목하자는데 주목하기 전에 급락했거든. 네. 그래서 이성균 교수한테 맨날 욕먹었잖아. 네. 또 삼성 SDI에 얘기했지. 2년 연속으로 2년 하시니까. 연속으로. 2년 연속으로 하니까. 근데 역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3년 연속 하실 것 같아. 또 하반기? 네, 또 하반기. 일단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이승훈 교수가 살아갈 때 사야 돼. 저가 말하면 이제 하고 있다가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은 또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아까 지난번에는 P&E 솔루션 얘기했잖아요. 한번 갔다 와서 엄청 얘기했고. 저는 이제 주차장 가본다는데 아직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어저께도 저 있잖아요. 나스미디어. 네. 나스미디어. 하여튼 나스미디어가 참고적으로 보면 이 교수 때문에 얘기했고 저도 이제 많이 빗봤죠. 올해 3배 올랐어요. 네네. 근데 3배 올라면 뭐야? 절반이 떨어졌거든 또. 네. 그래서 이것도 바지를 먹었지 또. 네. 나스미디어 탐방을 다녀왔고요. 회사의 자신감이 대단하더라고요. 회사도 회사가? 네. 일단 실적이 지금 떨어졌던 이유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실적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적 자체가 2분기가 워낙에 잘 나왔죠.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이요. 2분기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저께 유진도 같이 갔었어요? 유진은 안 갔어요. 오늘 유진 레포트 났잖아요. 오늘 네. 이거. 네. 빠져갖고 이것들을. 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나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2분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럼 3분기의 실적이 왜 올라가지 않고, 왜 2분기랑 똑같이 플랫하게 나오냐,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 인력을 더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나스미디어가 하는 미디어 랩사의 경우에는요, 영업 인력이 맨파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 인력 확충했다. 뭐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얘네가 또 이제 KT 야구장 있잖아요. KT 야구장에다가 광고를 하잖아요. 수원에. 예. 그 야구장의 광고판을 다 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광고판에 어떤 광고를 내고 해도 그 관에 마진은 이 나스미디어가 원하는 만큼의 마진을 붙여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치킨집 광고 붙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예 그걸 광고판에 사버려서 그 비용이 이번에 3분기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도 맨날 어디 야구 보면 그 광고하잖아. 예. 그런 것도 다 나스미디어가 돈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 영업실적, 영업이익의 OP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럼 결국 이와에 대한 부분이 투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돼가지고서 사람을 더 뽑았고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판을 샀어요. 그럼 이 광고판에 대한 수익은 내년부터 나올 것이고요. 야구장 개막하면은.
그리고 영업인력 충원에 확정되는 부분들이 이미 이번에 또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네. 4분기부터는 OP가 갑자기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3분기 때 반영하지 못했던 것까지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나스미디어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여러분들 그 신서유기에 관련돼서 동영상 광고에 대한 부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 나스미디어는 그 동영상 광고에 대한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매체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등 웬만한 매체사는 그냥 다 나스미디어 쪽과 네트워크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메리트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뉴스가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동영상을 볼 때 네. 돈을 주고서 동영상을 보겠다는 것과 네. 15초? 그래 10초 좋아. 네. 동영상 광고를 보고서 무료로 네. 동영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9대 1이죠, 뭐. 거의 9.7대 1이더라고요. 9.7대 0.3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차라리 그냥 무료로 광고를 보고 동영상을 보겠다는 수요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이번에 구글인가 애플에서 네. 광고를 뭐 안 보여주게 하는 거 네. 했잖아요. 네.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네.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트렌드가 모바일로 가고 있는데 구글이 그걸 막는다고 해서 광고주가 그거를 구글이 막는 게 아니라 애플이 막았죠. 애플이 막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광고주가 과연 신경을 쓰겠습니까? 별로 안 씁니다. 아예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과 결국 돈을 써야지 나스미디어는 좋은 거잖아요. 네네. 광고주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광고주의 입장에서 나스미디어 랩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일단 반토막 났는데 어제 오늘 올랐잖아요. 이건 보니까 그것도 삼성 창구 쪽에서 나왔더라고요. 11년서. 그래서 공시 보시면요. 특정 창구에서 매도면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삼성증권 창구가 맞고 11년서 나왔고 많은 물량이 난 것도 아니고 기존의 그 주요 주주들 중에서 기관 투자자나 그쪽에 나온 것도 하나 없대요. 그냥 개별 외국인들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좀만 까면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주요 대주주나 그 사람들 이미 다 사버렸으니까 뭐 받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어차피 장기적 관점에서 MPS 연기금도 들어왔잖아요. 보는 거니까 이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라면은 땡큐하고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사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역시 나스미디어는 또 이 중에서 또 저한테 첫 번째 팁을 준 분인데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 어떻게 해요? 나스미디어는 이제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면 작년 초잖아. 제가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고 깝칠 때가 98년도, 97년도. 그때 회사 이름이 뭐였다 그랬죠? 더블클릭이요. 맞아. 그때 이제 더블클릭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 아니요, 그 회사가 원래 이제 그 미국의 더블클릭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그 회사가 미국에 원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미디어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갖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더블클릭이었고 이제 이게 또 KT로 이제 지분을 일부 넘겨서 KT 계열사잖아. 그때 이제 97년도, 8년도 그러니까 지금 15년 업력이 이제 15년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사업하고 하겠다고 했을 때가 97년도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인터넷이 뭔지 몰랐어요. 참은 인자였죠 그때. 하도 느려 터져서. 그때 인터넷이 뭔지도 몰랐고 그때 이제 미사리래. 미사리. 이 아저씨가 정말. 네. 미사리 가는 그때 이제 미사리를 놀러 다니면서 미사리를 이제 어떻게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미아리를 놀러 다니시는 분들밖에 미사리. 얼굴도 빨개지시고. 네. 미사리를 어떻게 이제 그 좋은 카페를 소개해주고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가는 길 지도를 갖다가 이제 확대해주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사장님들이 인터넷이 뭐예요? 인터넷이 뭐예요? 사장님들이 인터넷을 몰라. 그때 당시에 이제 20년 전에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내서 세팅을 했는데 너무 앞서갔죠 시대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망했지 바로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몇 년 있다가 그 더블클릭이라는 회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스미디어였고 그 회사가 이제 파업 그 인프라가 있는 걸 알았죠. 근데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이 회사밖에 없네. 상당히 동영상 트래픽으로 이전되고 하니까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 갖다 그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연초만 하더라도 회사 주가 올라갈 때 도대체 우리 회사 왜 올라가냐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올랐잖아. 트렌드를 몰랐던 거죠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근데 이제서야 본인들이 체감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P&E 솔루션도 이제서야 2차 전지가 늘어난다는 걸 체감한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실적에 반영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할 때가 뭐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면 그때가 또 한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립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흥분했던 거는 8월 때 끝났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제가 방송에서도 2번 얘기했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회사랑 상관없이 제가 보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니까 뭐 주가는 많이 떨어지니까 네.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욕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하는 거요. 미국에서는 한 이슈입니다, 지금요. 이게 뭐냐면 모바일 쪽에 대한 광고를 갖고 지금 애플이랑 구글이랑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애플은 아이폰 쓰신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iOS가 업데이트를 딱 하면서 9으로 바뀌면서 자기가 선택키를 몇 번에서 새로운 걸 받으면, 그러니까 구글 크롬이 아니라 사파리에서 보는 광고를 지울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거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보면 구글을 견제했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스마트폰, 구글 폰 보는 애는 광고를 봐야 되지만 자기는 광고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구글은 광고를 먹고 살지만 애플은 제품이랑 콘텐츠를 팔잖아요.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구글이랑 애플이 요새 동시에 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종 앱 같은 거 돈 내고 쓰는 분 있고 프리 버전 받는 분 있죠. 네. 대부분이 프리 버전 많이 쓰잖아요, 보통 분들이요. 근데 프리 버전 보면 짜증나는 게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전면 광고 확 팝업이 뜨는 경우가 많죠. 네. 그거를 막아버렸어요. 이제 막겠다고 이제 구글도 막고 애플, 근데 애플은 먼저 이제 좀 막는다고 얘기했고요. 언제 이후부터 못 쓰게 한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죠.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모바일 쪽 보는데, 그래갖고 신문사 이런 데들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신문사는 주요 광고가 매출이 이거잖아요. 물론 월 구독료 5불 내는 놈도 있으나 애플에서 볼 때 대부분이 안 내고 그냥 프리로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광고를 받으면 자기네들 뉴욕타임즈 먹을 게 화가 없어지잖아요. 뉴욕타임즈에서 그걸 또 극복하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아이튠즈에도 광고를 계속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슈는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여튼 이번에 이런 모바일 랩하는 거 있잖아요. 주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되겠죠, 다시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하고요. 작년에 또 얘기한 거가 작년에 그 클래시 오브 게임? 지하철 광고 이것도 얘네가 다 하는 거죠? 클래시 오브 클랜이 그쵸, 클래시 오브 클랜이죠. 그것도 여기서 했어요. 그거 완전히 체인지 됐잖아. 네. 세상에 판을 바꿨잖아. 그러면서 네.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까지 게임 광고는요 인터넷에서만 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클래시 오브 클랜이 바로 공중파나 이쪽에서 때려버리고 지하철에서 맨날 하고. 그리고 버스에다 묻히고 이러면서 게임의 광고판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켓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지 않았던 업종이 네. 그쪽으로 한번 또 진출하게 되면 그한테 한 번씩 붐이 확 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붐이 일어날 만한 업종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한 미디어 랩사의 경우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애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애플은 광고와 관련된 빅데이터가 없잖아요. 구글은 가지고 있고. 자, 우리한테 내가 원하는 관심사와 관련된 것만 광고를 보여주면 그것이 과연 그거는 강히 우리가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섹터나 뭐 IT면 IT 뭐든 여자들은 옷이고요. 근데 보면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내가 남자인데 여자 옷 광고 뜨고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지금 뭐 문제가 됐었고 보기 싫었던 건데 그런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내가 원하는 맞춤형 광고를 제대로만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네. 이거는 오히려 광고 시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고요. 또 하나 나스미디어가 가장 큰 장점 그건 빅데이터예요. 적절한 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빅데이터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어떤 뭐 가치나 미래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스미디어가 비싸냐 안 비싸냐의 차이를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지금의 구간에서는 뭐 주가 충분히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에 관한 부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멀티플을 충분히 기존의 멀티플을 부여해도 회복한다는 얘기네요. 예, 보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거 안 차고 다니는 미필. 웨어러블이요? 그 아무것도 안 보여서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 뭐예요? 그것도 있고 네. 제가 이게 일의 특성상 네. 워낙에 메신저를 많이 주고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도 막 계속 이게 울리다 보니까 나한테 팔어. 그냥 드릴게요 제가. 땡큐. 네. 이거 온 국민 앞에 약속했어. 네. 내일 받으러 간다. 네, 아까 용돈도 주셨는데. 무슨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되는 말고. 그 미필. 네. 근데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어저께 제가 10개 그 생활 일상생활에 바꾸는 건지 제일 마지막에 핏빛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요즘 갑자기 왜 말하냐면 인바디 어떻게 봐요? 웨어러블은 전 된다고 봐요, 저도. 된다고요? 저는 웨어러블은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삼성 기어 S2 있잖아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진짜. 예. 탐이 날 정도로. 할만 있어?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웨어러블은 어쩔 수 없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까지는 웨어러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웨어러블 자체도 사람들이 그 웨어러블을 찾을 수 있게끔, 즉 웨어러블이 없으면은 불편하게끔만 어떻게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결국 그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주변의 환경이거든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주거 공간, 회사에서의 주거 공간, 일,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충분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의 여러분은 그 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도기 아니면 계속적인 실험적인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왜 갑자기 좀 말씀드리냐면 그 계속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뜨거운 관심이 한 두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이제 방위 산업 그런 계속 논란이 계속 있는 게 맞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물 인터넷 쪽이거든요. 사물 인터넷은 다 같은 묶음입니다. 지금 IoT에 뭐 난리 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모든 거가. 그리고 아마 이번에 벌써 한 2주만 있으면 중국에서의 그 쇼핑데이 11월 11일 그리고 11월 27일이 이번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그 뉴스가 벌써 나오거든요. 아마존이 작년에 8만 명 고용했는데 이번에 10만 명 고용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제일 인기 상품이 바로 이번에 웨어러블 기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그럼 딱 보는 게 핏빗인데, 이제 왜냐하면 핏빗이 우리나라에서 핏빗 플렉스라는 게 아주 제일 기본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뭐 검색하시나 그러면 10만 원 정도 넘을 겁니다. 지금요. 제일 기본 플렉스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알리 이런 데서 지금 뭐 오늘 반액 이게 세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전쟁이 붙었는데 이게 대부분이 인바디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인바디가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물일권에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지금. 그게 가장 기본인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하듯이 지금은 우리나라 많이 안 쓰지만 미국 사람, 서양 사람, 유럽 애들은 전부 다 이거 뭔가 웨어러블 기기를 많이 차고 다니거든요.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이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산소도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반려견 쪽 있잖아요. 네, 반려견. 그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려견 하면 주식이 딱 있지.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였지? 대한제당인가?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이리오. 이글벳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종목도 있는데, 그 반려견을 본 이유가 어제 저희가 저희 아버지 제사라서 본가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오랜만에 또 제가 어머니가 키우던 개를 갖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또 저도. 아직까지 결혼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점점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반려견 시장 자체가 너무 급하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려견 회사들 주가를 보시면요. 지수와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반려견,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동물병원 있잖아요. 네. 가가지고서 이거 개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개값은 네. 15만 원에서 남자 같은 수컷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계약을 한 그 15만, 19만 원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로 33만 원 더 내야 돼요. 예방 접종비. 이게 그러니까 기본 접종하는 거 다 해야죠. 네. 1차 기본 그러니까 개값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 산다는 얘기 하시면 맞아 죽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분양받는다 그러죠. 아, 그래요? 벌써 욕보가 먹기 시작하잖아 벌써. 저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막말하네. 어디 가서 설명을 할 때 큰일 납니다 지금요. 분양이죠, 분양. 강아지. 네. 말이 잘못했다 그래요. 큰일 나네요. 예. 아무튼, 진짜 큰일 나요 그런 말 하면.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반려견 쪽도 우리가 항상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비교를 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잘 나갔던 기업이 편의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양극화니까 리조트예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은요 좋은 데 놀러 가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런 거 놀면서 그래서 누구는 H&M 가지고서 한 끼를 때우는데 누구는 이렇게 비싼 데 가지고서 리조트 즐기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반려견 사업도 상당히 크게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지면 미국에서는 자격증까지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독 워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자동차래.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 그거가 해외에도 있고 그거 아주 유명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당이나 이런 쪽에 강남에 보면 강아지 산책하는 거 벌써 잡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 하여튼 그런 쪽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세요. 이게 핏빗 플렉스라는 거죠. 기본형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아마존은 제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98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인바디가 약간 성능이 150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요번에 아주 제일 세일이 많이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네.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럴 이거 뭐 때. 절반 가격 하는 거거든요, 이제요. 그래서 이제 그 알리바바에서 오늘 뭐 50달러에 팔고 48달러 이렇게 팔거든요, 절반 가격. 네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지금 저가 검색하면 이게 11만 원, 12만 원 나오거든요. 네. 하이마트도 그 정도 할 거라고 제가 아는데요. 네. 일단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을 이거 다 사물인터넷이랑 엮이는 것들이죠, 이제요. 그래서 지금 블루투스로 엮여 있잖아요. 블루투스까지 엮여 있고 스마트폰까지 가니 리얼타임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미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엮이는 거가 이제 한두 푼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보면 저거예요. 저거 좀 해주세요. 신산판은 뭐예요? 중국 장례시장. 예? 신산판이 뜨는 까닭.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국내에서도 올해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장외 주식시장. 네네. 워낙 이제 화장품이 워낙 뜨거웠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었는데 중국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장외 시장에 네. 대한 쪽이 그게 신산판? 예, 신산판이 네. 뜨고 있다라는 이제 중국도?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보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산판이라는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장외 시장인 신산판에 오르고 있는데 일단 세 판은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들 3분기 신산판의 총 구조 자금 조달이 네. 10조 가까이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 개수가 지금 3,700개가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은 상하이 선전 증시에 미치진 못해도 2,800개 넘는 상장사의 숫자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프리 IPO 시장이죠. 네네, 그렇죠, 프리 IPO 그렇죠.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투자관리사들은 자산관리 조직의 일부를 신산판을 통해 매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사모펀드사인 CSC 그룹은 여기서 장외시장에서 35억 위안을 조달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지금 보게 되면 아마 국내 좀 아쉬운 거는 국내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그 투자 인력들이 가서 좀 그 기업을 떠오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제 뭐 중국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왜 안 되나요?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까맣게 되네 화면이.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신산품 지금 보게 되면 전문 매니저들이 거래에 나선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거는 국내에서는 여기에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쪽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것도 좀 어떤 정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팔로우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얘기해드렸지만 네. 11월 11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외국을 좀 많이 보니까 이제 어떤 이슈가 이제 시장을 이제 관심권이잖아요. 네. 항상 보면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거가 아마존이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라고 딱 지칭은 하지만 미국 말로는 이제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번에 할러데이 쇼핑 시즌에 이제 거기는 이제 임시직을 많이 뽑으니 작년에 8만 명을 뽑았거든요. 네. 올해 10만 명 하면서 좀 매출 한 25%, 30%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고 거기서는 요번에 또 혹시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존 프라임 이런 것도 엄청 대대적으로 요번에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있고요. 11월 11일은 그러니까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 그게 11월 27일입니다. 미국에요. 근데 보면 이제 절반 값을 막 내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타는 거니까 우리나라랑 개념이 다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은 뭐 뉴스거리가 뭐 큰 중요해서 말 안 했는데 아마존은 이번에 1,000개인가 이번에 저기 있죠. 우리나라 보면 이승용 교수도 뭐 사면 항상 상품평부터 보잖아요. 네. 여기 얘네들이 알바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품명 자체 알바를. 그래서 1,000명인가를 바로 그냥 고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만큼 이제 아마존에 있는 게 좀 다른 거죠. 네.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랑.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이번에 11월 11일은 중국에서 뭐 싱글데이라고 하는데 한 5년 전부터 해갖고 2010년부터 해갖고 알리바바가 만든 게 사이버 쇼핑데이입니다. 네. 그거 엄청난 규모고 매년 뭐 40% 50% 늘어나는 건데. 11월 11일 광군제. 네, 독신자의 11월 11일. 날. 네, 독신자의 날인데요. 그런데 사이버 쇼핑데이인데요. 그러면 작년에 40% 늘어나고 올해 40% 늘어나는데요. 그럼 과연 그것에 뭐가 되겠느냐? 그럼 당연히 직구 관련된 거 있죠. 중국 애들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직구, 하이타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련된 있을 거고요. 그런 뭐 제품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그런 올해의 큰 거는 뭐냐?
근데 매년 보면 연말에 보면 항상 IT 기기, 스마트폰이었는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뭐 이런 건데요. 이번에도 그런 쪽인데 이번에는 하여튼 계속 나오는 거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기기 그런 거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그런 흐름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해드리겠고요. 저는 1분이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뵙겠습니다.